자, 이제는 부가가치세 여러분 24점인데요. 여러분 문제 3번입니다. 매매출전표, 즉 부가세가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그 전자세금연서를 고세청에 발행하고 전송하는 그러한 문제가 항상 3-1번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처음 공부하실 때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듣고 두 번 해보고 자꾸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못 따라오시면 나중에 또 여러분 그 동영상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문제 거래 명세서를 보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했어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그러면 자, 뭐냐면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다. 현금 받고 나머지는 예상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복수거래캐네요. 품목이 두 가지 이상이면 복수거래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입일전표 입력만 하면 우리는 K랩에서는 끝났잖아요. 근데 여기 문제 2번 보니까 평가 문제에 전자세금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해서 발급하고 전송을 직접 하라는 문제예요. 이게 여기에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거래 자료를 먼저 입력할 건데요. 상품을 매출했대요. 상품을 매출하면 상품 매출하고 세금 현서를 받았으니까 유형은 11과세가 되겠는데요. 맞습니까? 11과세가 됩니다. 다 같이 매입 매출전표 클릭하시고 1월 2일 유형은 11과세 품목에다가 여기 나오면 여러분 우리는 복수거래를 해야 하는데 상단에 복수거래 보입니까? 상단에 복수거래 보이죠? 여기 클릭합니다. 그리고 품명 발사믹 식초 수량이 200 단가가 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산균 식품 100개 14,0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걸 확인 또는 X표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식품 외, 식초 외 그래가지고서 전체 금액이 340만원에 34만원 나왔어요. 그 다음에 거래처가 어딘가 봐볼까? 거래처가 우리가 매출했으니까 공급자니까 여기고 한라식품이고 거래처는 대전무역인가요? 자, 여기다가 대전이라고 써볼까요? 대전. 자, 여기 잠깐만요. 우리가 K랩에서는 여러분 그냥 전자생산서 발행하고 전송하라는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전자입력이라고 1번 여기 쳤잖아요. 지금은 여기다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자 발행하고 전송하는 문제는 그냥 넘어가요. 엔터. 그리고 혼합 3번을 칩니다. 상품 매출까지는 맞잖아요. 그리고 차변에 돈 받는 방법을 입력할 건데요. 돈 받는 방법 현금으로 34만원 현금으로 34만원을 입력해 주시고 나머지는 무슨 매출금? 예상 매출금 340만원이 예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세금인산서를 발행하고 여기다가 빈칸으로 남겨놓은 것만 차이가 있어요. 지금 다른 건 문제 하나도 없어. 그치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키포인트가 이거라고요. 자,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전체 메뉴 클릭. 전체 메뉴 클릭했나요? 자, 여기 부가가치세 뚜 하단에 두 번째 뚜 보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고 처음에 보이나요? 보이나요? 클릭하시고 날짜는
1월 2일, 1월 2일 엔터 치고 넘어가면 여러분 상태가 미전송 하나 떠 있나요? 미전송. 자, 미전송 체크합니다. 여기. 앞에 체크하시고 지금부터 상단에 전자 발행이라고 보이나요? 상단에 전자 발행 찾았습니까? 전자 발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이디와 비번을 원래 여러분들이 치고 들어갈 건데 수업용에는 아이디와 비번이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으니까 그냥 로그인 하면 됩니다. 확인. 감사죠.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거냐라고 묻죠. 하단에 발행이라고 눌러주세요. 예, 한 건이 발행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두 번째 갈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옆에 보면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라고 찾았습니까? 바로 옆에 두 번째 찾았습니까? 전자발행 바로 옆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클릭. 자, 여기까지 따라왔지요? 자, 잠깐만. 자, 여기다가 빌36524라고 홈페이지를 들어왔는데요. 아이디와 비번은 자동 세팅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그대로 로그인 합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미전성이다 체크. 매출 조회 클릭. 매출 조회, 여러분, 지금 미전성, 상태가 미전성 되어 있죠? 그리고 상단에 보니까 발행이 있고, 오른쪽 하단에 발행도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걸 발행을 눌러든 상관없어요. 발행 눌러보세요.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게 제대로 전송이 됐는지 확인해 보려면 상단에 국세청 전송 결과라고 찾았나요? 거기 한번 눌러보실까? 매출 조회 클릭. 그러면 전송이 성공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잘했다 이런 얘기죠. 전송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닫아볼 거예요. 잠깐만 메인 매출 전표 아까 우리가 와볼 건데요. 메인 매출 전표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아까 우리가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이라고 우리가 그냥 뛰어넘었잖아. 빈칸 남겨놨잖아. 요거 여러분들 지금 빈칸으로 보이지요? 상단에 조회 한번 눌러봐요. 상단에 조회 한번 눌러보면 전자 발행으로 자동으로 바뀌지요. 예, 이렇게 해서 한 건이 끝난 겁니다. 이게 요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은 처음 하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이 문제는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3-1번 문제로 세팅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매번 시험에 나오니까 요거 완전히 숙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곧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2번. 자, 카드로 매출했고요. 신상품 홍보를 위해서 출장지에서 법인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카드 과세. 우리는 다 같이 무슨 교통비를 한다? 여비 교통비라고 한다. 맞습니까? 1월 11일로 갑니다. 매일 매출 전표 가서요. 1월 11일. 자, 매입과 57카과로 하시고요. 카드는 다 같이 무슨 카드인가 봐보실래요? 우리 카드인가요? F2하고 우리 카드를 걸어 주셔야 합니다. 품목 숙박비라고 쓰고요.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16만 5천 원을 입력하고 엔터하면 나눠주는 건 아시지요? 그리고 거래처는 다 같이 무슨 호텔? 대구 호텔. 그리고 전자세금은 자 여러분 세금계산서 발행했나요? 여기는 카드니까 증빙이 세금계산서와 관련 없지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공개 유형에는 카드는 몇 번이다? 4번으로 걸어주는 것이 편리하다는 건 알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카드. 그런데 여기가 상품이 아니라 다 같이 뭘로 바꿔주고 여비 교통비로 바꿔줘야 합니다. 여비 교통비가 500번대가 아니라 800번대로 바꿔주시고 여러분 카드로 선택했으므로 여기에 우리 카드가 자동으로 미입금이 바뀌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엔터. 다음 문제는 3번 문제고요. 3번 문제 가보면 자, 월간 건강하자라는 책자인가 본데요. 여러분 증빙을 봤더니 계산서가 나와 있죠. 계산서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느낌이 딱, 아, 이거 면세구나라고 알면 돼. 알았습니까? 자, 얼마나 면세 상품이라고 나왔네. 그렇죠? 판매하고 보통임 계좌에 입금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도 다 같이 13면세 판매했으니까 13 맞습니까? 날짜는 방금 몇 월 며칠이라 그랬나요? 2월 4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형은 13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월간이라고 간단하게 내용 써주고 되고요. 부가세가 없어요. 90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아이사랑이라는 거래처고요. 아이사랑. 그리고 여러분 계산서도 전자 요즘에 의무화다 그랬어요. 1번. 그 다음에 혼합은 3번. 그리고 상품 매출하고 우리는 다 같이 무슨 은행으로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차변에 보통예금 얼마가 90만 원이 잠깐만 요거 주의할 점 보통예금의 금액이 맞아버리니까 자동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냐면 국민은행 거래처도 어디 거래처야? 신한은행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의할 점이에요. 다음 가볼 거예요. 4번 보니까 수정이라는 얘기 뭐가 좀 잘못됐나요? 자,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그러면 환입이 되겠네요. 판매한 상품 중, 그러면 판매했을 때 10일 과세였어요. 그러면 더 돌아올 때도 10일 과세에서 마이너스를 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품되어 왔다. 그래서 여러 것을 환입, 되돌아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거래 대금은 전액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한다. 그래서 혼합으로 하지 말고 외상으로 해서 외상 매출금에서 정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것을 마이너스 점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월 며칠로 가야 할까요? 2월 10날을 갑니다. 2월 10날 환입한 날. 그 다음에 2월 10날 유형은 10일 과세로 간다 그랬고요. 석류 건강식품이라고 간단하게 써주시고요. 수량 단가에다가 해도 돼요. 마이너스 여기다가 100 그리고 단가는 5,000원 이렇게 5,000원 하면 공급가액에 자동으로 마이너스가 표시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급가액에 반드시 마이너스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엔터 치시고 거래처는 어디라 그랬나요? 우리가 매출했으니까 거래처는 어디일까요? 예, 품생인가요? 폼이요, 폼? 폼자야? 폼생. 폼생이라고 쳐볼까요? 폼생. 전자 1번이고 외상으로 하세요. 외상은 몇 번? 2번으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계가 자동으로 마이너스가 되고요. 부가세 수금도 마이너스요. 상품 매출도 마이너스입니다. 매출에서 차감시켜준 분계가 자동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몇 번이냐 하면 자 보자. 2월 10일 날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됐고요. 이제 5번 갑니다. 5번 전자세금 계산서 매입이에요. 매입 노트북을 매입했으면 우리는 비품이라고 하려 했는데 비품이 맞나요? 그런데 면세 사업에 사용할 밑줄자 다 같이 면세 사업
여러분 면세 사업에다가 사용하면은 여러분 노트북을 샀다 할지라도 거기에 딸린 부가세를 지급했다 할지라도 공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면세 사업과 관련된 것은 여러분 불공이라고 적어놔야 돼. 같이 뭔공? 불공이라고 적어놔요. 불공. 면세 사업에 사용할 노트북이에요. 그러니까 면세 사업과 관련된 것은 공제받지 못한다. 불공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가는 불공이라고 할 건데 자, 봐보세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 면세를 사왔나? 면세 사온 건 아니죠. 면세품을 사왔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생각해야 돼. 계산서가 왔겠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어요. 그치요? 면세 사업에다 사용할 거야. 그러면 처음부터 이건 공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았나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54 불공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54 불공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날짜는 다 같이 2월 23일로 가시고요. 2월 23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3일 날 유형은 다 같이 54 불공. 여기서는 면세 사업과 관련된 거 몇 번에 있나요? 4번을 선택합니다. 4번. 품목은 노트북이라고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230만 원에 23만 원을 부가세 지급했다 할지라도 공제받지 못한다. 왜 공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면세 사업에다 사용하면 공제받지 못한다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불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거래처 어디라고 할까요? 스타 전자라고 하시고요. 전자 1번, 공개 혼합은 몇 번? 3번. 그리고요. 차별에 뭐라고 할까요? 비품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비품으로 바꿔주시고 궤변에는 뭐라고 할까요? 미지급금이라고 하면 될까요? 253만 원 맞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매출 거래고요. 카드로 결제를 했고 77만 원. 그리고 개인에게 상품을 뭘 팔았어요? 식품을 팔았어요. 카드로.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할 것. 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아이 성장 식품을 개인에게 팔았어요. 여러분 여기 계정가액이 뭐예요? 여기에 뭘 보고 이게 지금 식품을 지금 개인한테 팔았잖아요. 근데 왜 이게 상품 매출일까요? 식품을 팔았는데 왜 상품 매출이라고 썼어요? 이 회사가 판매가 식품을 사다가 판매하는 업종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문제 제일 처음에 나와 있어요. 실무, 시험 문제. 보고 갈까요? 보고 갈까요? 보고 한번 갑니다. 쭉 보고 한번 갑니다. 건강식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그랬어요. 건강식품을 그러니까 제조도 하지만 사다가 판매하는 업종도 된다는 거죠. 건강식품을. 그래서 왜 그것이 상품 매출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 갑니까, 여러분? 예, 왜 상품 매출이었는가? 자, 방금 그것이 문제 요거죠? 자, 건강식품이에요. 식품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상품 매출이고 여기에다가는 카드로 했다 하더라도 상품을 매출했으니까 예상 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주어졌네. 그렇죠? 이런 말이 안 나와도 우리는 예상 매출금이라고 할 건데 여기는 친절하게 예상 매출금이라고 쓰라고 했기 때문에 땡큐 그럽니다. 자, 3월 21일로 가볼까요? 3월 21일
자, 그 다음에 유형은 17 카과. 카드는 무슨 카드입니까? 카드가 무슨 카드? 우리 카드죠? 여기다가 우리 카드를 선택하고요. 확인. 그리고 품목은 식품이라고 간단하게 써요. 수량단가 넘어가시고 금액은 77만원을 입력하면 나눠주죠. 거래처는 김애원. 전자세금과 관련이 없죠? 카드니까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카드가 더 편리할 거예요. 그렇죠? 카드는 다 같이 몇 번? 4번. 그런데 분계를 꼭 확인해야 돼요. 상품 매출하면 반드시 여기 외상 매출금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거래처 우리 카드로 요거 카드가 바뀌었죠? 오케이. 그러면 분계가 끝났습니다. 다음 7번 요거 별 표시. 7번 여러분 실무적으로도 중요하고 자 요것은 시험에도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부가세 신고세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는 문제인데 오늘 우리 회사에서 돈 찾았어요. 내용을 봤더니 돈이 빠져나갔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을 통장에서 2차에 지급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뭘로 되어 있었을까? 미지급 세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다 같이 무슨 세금? 자, 이걸 우리가 미지급 세금이라고 그래요. 미지급 세금. 미지급 세금. 그러면 미지급 세금이고 이것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미지급 세금. 그러면 이 미지급 세금 만약에 이 금액이 안 나왔고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이거 금액을 확인하려면 6월 30일 일반연표에 가가지고서 확인하라고 나와 있죠. 6월 30일 날 미지급 세금이 얼마가 있는가. 그러면 6월 30일 날 일단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여러분? 6월 30일 날 일반연표로 갑니다. 일반연표 6월 며칠 30일 들어오세요. 여기 보니까 부가세 수금, 부가세 대금,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이거죠. 미지급 세금이라고 대변에 나와 있죠? 미지급 세금 대변에 얼마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요거 말하는 거예요. 미지급 세금. 요것을 대변에서 납부하려면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 오는 거죠? 차변에 미지급 세금 이렇게 이 금액이 오는 거고 대변에 이거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다고 그랬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저해를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날짜가 일반연표 날짜가 이제 7월 25일 세무서에 갖다가 납부할 날짜가 다음 달 25일까지 7월 25일 날 납부하러 갑니다. 오늘은 방금 그 금액이 미지급 세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차변에 다 같이 뭐라고 한다고요? 미지급 세금. 미지급 세금. 방금 이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246만 1,000원. 요 금액 맞겠죠? 대변에 다 같이 무슨 예금? 보통 예금이고 거래처는 이 농협이라고 돼 있죠? 농협. 농협은행 보통이라고 돼 있는데 246만 1,0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결산이에요. 여러분 결산 한번 볼까요? 결산 봅니다. 수동 결산이 있고 자동 결산이 있어요. 여러분 수동 결산은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산 처리했어요. 여러분 자산 처리는 비용 처리법은 나같이 어떻게 했더라? 비용 처리법 폼비 미사용액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그런데 자산 처리법은 하고 싶다면 요 반대로 하라고 그랬잖아. 비품 사용액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자, 비품 사용액 이렇게. 그러면 B
지금 현재 여기서 비품 사용액이 안 주어졌어요. 미사용액만 주어졌어요. 그럼 소모품을 가서 우리가 조회해야 되네. 비품 사용액. 그러면 자, 조회를 하러 갈까요? 자, 소모품 어디로 조회를 하러 갈까요? 합계 잔액 산표가 빠를까요? 합계 잔액 산표를 한번 가봅시다. 12월 31일. 자, 4월 때 얼마 주고 사왔느냐가 중요한 거야. 소모품을 찾아보면 여러분 찾으셨나요? 4월 때 얼마 사왔다? 600만 원 주고 사왔다는 거 이해가요? 여러분 4월 때 이 소모품 지금 600만 원 주고 사왔잖아. 장부에 600만 원 있어요? 얼마를 미사용했어요? 200을 미사용했다면 얼마 사용한 거예요? 400만 원을 사용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사용액. 그러면 사용한 것은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것은 사용한 거 이것은 비용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차변에 뭐가 돼? 소모품비. 차변에 소모품비 400만 원. 대변에 소모품 40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갑니까? 됐어요? 그러면 입력하러 갑시다. 입력 한번 해볼까요? 자, 일반 전표 12월 31일로 오세요. 12월 31일 차변에 다 같이 무슨 품? 소모품비라고 그래야죠. 소모품비 800번대 방금 얼마였나요? 400만 원은 비용이다. 대변에 자산이 아니다는 거지요. 소모품은 아니다. 그래서 소모품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자 2번 결산 문제는 여러분 뭐냐 보니까 자동 결산이다 이 말이야. 자 여러분 자, 이것은 자동 결산이 더 편리하겠지. 자 전체 메뉴를 들어와서요. 결산 자료 입력 클릭 1월부터 12월까지 자 엔터 칩니다. 확인.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이제 사무실 것만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가보면 퇴직급여 1200이라고 찾았나요? 퇴직급여 1200난에 찾았어요? 여기다가는 요거 1200만 원 요거 있잖아요. 1200만 원을 여기다 입력합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건물 감가상각비. 공장은 없으니까 여기다가 300만 원 여기다 입력. 없네요. 끝났어요. 그러면 상단에 마무리합니다. 전표 추가. 예 하면 됩니다. 예. 자, 이번에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방법 2. 여러분들이 이거 쉬워요. 이거 일반 전표다 붕괴 이렇게 직접 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쉬운 것 방법을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동이 쉽다는 걸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은 끝났어요. 다음. 건물 여기 봐봐. 건물 하나밖에 없어. 감가상각비 밑에. 건물 여기. 건물이 없다고? 차량이랑 비품이랑 건물 감가상각비 바로 밑에 건물이라고 안 보여요? 네. 여러분들 안 보인다고요? 왜 건물이 안 보이지? 아, 나중에 한번 보일 거야. 잠깐만. 여러분 요거 하는 방법만 알아 그냥. 알았어요? 예, 잠깐만. 여러분들이 건물 붕괴가 하나 빠졌던가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러면 잠깐만 하는 방법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지금은 알았습니까? 자, 다음. 아니 이따가 요거 다시 하면은 그때 있을 거니까 다시 걱정할 필요 없어. 자,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는 사람.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일반 전표 나가 좀 어저께 여러분들 이어서 한 거 아니야? 그거 다시 한 거 아니야? 다시 로그인 했나? 아마 그래서 그럴 거예요. 어제 입력한 거예요. 지금 오늘 빼먹고 입력을 해서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따가 실행을 다시 해서 하면 다 맞아질 거야. 알았어요? 예. 자, 거래 붕괴가 빠져서 그래.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예. 다음 앞에 일반 연표 붕괴가 빠져서 그렇다 이 말이야 내 얘기는. 예. 다음 저해를 갑니다. 자,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 가서 저해하는데요. 보통예금 출금액은 총 얼마인가? 다 같이 총계정원장 한번 가보자. 총계정원장. 왔나요? 4월 한 달 동안. 4월 한 달 동안 그러면 여러분 4월 한 달 동안 4월 한 달 동안 총계정원장을 들어왔나요? 4월 한 달 동안 출금액은 얼마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쳐도 여러분 총계정원장에 여러분 차변, 대변의 출금을 물어봤으니까 1620만 원이 나왔습니다. 4월 달에 여기는 여러분 잠깐만 총계정원장을 들어가 보시면 자 4월 한 달 동안이라고 그랬죠? 4월 한 달 동안에 여기는 입금이고요. 이건 출금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다가 보통예금을 넣고 여기는 잔액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출금된 걸 물어봤기 때문에 162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매입매출장. 여러분 여기서는 매입매출장이잖아요. 자 신용카드 매출 동그라미 매출 매입매출장을 다 같이 갑니다. 매입매출장 어디 있냐면 전표 입력에 매입매출장이라고 여기 보여요? 매입매출장 클릭했나요? 자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갑니다. 여기 구분에다가 여러분 매출을 구분합니다. 전체 하지 말고 매출 그리고 과세 유형에다가는 카드 매출이니까 17카과로 들어오세요. 17카과. 그리고 여기서 물어본 것은요. 공급 대가를 물어봤어요. 다 같이 무슨 대가? 공급 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잖아요. 여러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맞나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공급 대가. 그럼 부가세를 포함한 건데 7월부터 9월까지 그러면 월계예요, 분기예요. 분기에 공급가액은 요거고요. 부가세를 물어봤다면 요거가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합계를 물어본 거예요. 합계. 공급 대가 얼마예요? 61만 원이 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러분? 예. 여기까지 됐습니다. 다음 문제. 끝났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 일반 연표 입력이 빠졌기 때문에 아까 그거하고 안 맞았을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처음부터 여기까지 입력을 해보시면 다시 아까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고 나처럼 다 입력이 된 걸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